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내 그림을 보고 예쁘다고 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같이 차도 마시고, 전시회도 가고, 당신이랑은 한 번도 안 해본 것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갔어. 그래서 잠자리까지 가진 거야? 정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수는 벌떡 일어났다.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접시들이 덜컹거렸다. 소주병이 쓰러졌다. 투명한 액체가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다. 이 미친년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장 그 새끼 전화번호 내놔. 내가 직접 만나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또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수는 회사 정문을 나서며 가슴 안주머니를 손으로 눌렀다. 퇴직금 수표가 든 하얀 봉투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37년 하고도 6개월. 그가 대성전자에 몸담은 시간이었다. 26에 입사해서 63이 되어 나왔으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회사에 바친 셈이었다. 정수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 과장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정수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웃는 게 맞는 건지, 우는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입가에 습관적인 미소를 띄운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다.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힘이 빠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37년 동안 이 길을 걸으며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있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해고당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 무게가 이제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련하기보다는 허전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아내 명이었다. 여보, 퇴직식 끝났어? 응,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삼겹살 사다 놨어. 소주도. 그래, 알았어. 명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23에 만나 25에 결혼했으니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혼자 살았던 시간보다 훨씬 길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기가 어려워졌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난 건지 알 수 없는 평평한 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지하철 안은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정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터널의 풍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온 걸까? 딸 수진이는 36, 아들 민호는 33.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수진이는 수원에, 민호는 부산에 살았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다. 그것도 며칠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아야 겨우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 아빠, 올 설에는 처가 먼저 갔다가 갈게요. 아마 저녁 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민호의 마지막 전화 통화가 떠올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통보했다. 정수는 괜찮다고 했다. 실제로 괜찮았다. 아니,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애썼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수는 다시 한번 가슴 안주머니를 확인했다.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 이 돈으로 명희와 여행이라도 가볼까?
제주도는 몇 번 갔으니 이번엔 유럽은 어떨까? 명희가 젊었을 때 가보고 싶다고 했던 프랑스 파리. 현관문을 열자 삼겹살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명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 서 있었다. 예순한 살의 아내는 여전히 단정했다.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면바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왔어? 씻고 와. 금방 다 구워질 거야. 응.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 처진 눈꺼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30대였던 것 같은데.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 위에는 삼겹살과 상추, 김치, 쌈장이 차려져 있었다. 소주병 2개도 보였다. 오늘은 내가 한 잔해도 되겠지? 명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내는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1년에 서너 번, 그것도 맥주 한 캔 정도가 전부였다.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수가 소주병을 따서 명희의 잔에 먼저 따르고 명희가 정수의 잔을 채웠다. 잔을 들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수고했어. 명희의 말에 정수는 잠시 멈칫했다. 수고했다는 말. 37년 동안 회사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 그런데 아내의 입에서 나오니 묘하게 가슴이 뭉클했다. 당신도 수고 많았어. 정수가 답했다. 명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정수도 따라서 잔을 비웠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의 감촉이 생생했다. 애들한테 연락했어? 응, 수진이한테 문자 보냈어. 민호는? 아직 답이 없네. 바쁘겠지, 뭐. 그러게. 대화가 끊겼다. 두 사람은 묵묵히 고기를 구워 먹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삼겹살. 연기가 피어올랐다. 정수는 고기를 상추에 싸서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아니, 맛있다고 느껴야 할 것 같았다. 여보. 명희가 입을 열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명희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결연함 같은 것. 아니, 체념 같은 것. 퇴직금 얼마나 나왔어? 한 3억 조금 넘게. 세금 떼면 한 2억 7천 정도 될 거야. 그래. 명희는 다시 소주를 따라 마셨다. 두 번째 잔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일단 예금 들어놓고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했는데. 당신 파리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젊었을 때. 명희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그 미소가 이상했다.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그래? 이제 와서 파리는 무슨 소리야? 이제 시간도 많은데 우리 그동안 못 가본 데 다녀보자고. 당신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 그게. 명희가 말을 흐렸다. 그녀는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정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내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 아니, 예감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느낌. 뭔데?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시간이 멈췄다. 아니, 정수의 세계가 멈췄다. 이혼? 지금 아내가 이혼이라고 했나? 귀를 의심했다. 삼겹살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계속되고 있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호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또박또박 발음되었다.
정수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어. 대체 무슨 이유로? 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는 정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정수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다른 사람? 명희가? 예순한 살의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이야. 정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렸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누구야? 3년 전부터 동네 수채화 교실에서 만났어. 3년. 3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사이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정수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다. 중심을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을 위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 40년을 일했어. 밤낮 없이 일해서 애들 대학 보내고 이 집도 마련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명희는 담담했다. 마치 이미 수없이 이 대화를 머릿속으로 연습해온 사람처럼. 잘못한 건 없어. 당신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어.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뭐.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 말이 정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행복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자신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다. 나도 처음엔 그냥 취미 삼아 수채화를 배우러 간 거였어. 심심해서. 당신은 맨날 회사고 애들은 다 나갔고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거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어. 정수는 듣고 싶지 않았다.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아내의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내 그림을 보고 예쁘다고 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같이 차도 마시고 전시회도 가고 당신이랑은 한 번도 안 해본 것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갔어. 그래서 잠자리까지 가진 거야? 정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수는 벌떡 일어났다.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접시들이 덜컹거렸다. 소주병이 쓰러졌다. 투명한 액체가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다. 이 미친년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장 그 새끼 전화번호 내놔. 내가 직접 만나서. 안 돼.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은 다 나한테 있어. 잘못이 없어? 남의 마누라를 꼬드긴 놈이 잘못이 없어? 꼬드긴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다가간 거야.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미어지듯 아플 뿐이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희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하지만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너무 외로웠어. 당신은 늘 집에 없었고, 있어도 피곤해서 말이 없었고, 나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일 뿐이었어. 내가 돈 벌어온 게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 난 돈보다 당신이 필요했어. 옆에 있어주는 당신이. 정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산 여자. 두 아이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 그런데 지금 그녀는 너무나 낯설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혼하자. 재산은 반반 나누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은 인생이라도. 그 남자랑? 응. 정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 비참한 웃음. 40년을 바쳐 일한 끝에 받은 선물이 이혼장이라니. 좋아. 이혼하자.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하자고. 정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삶의 의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정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정수는 눈을 떴다. 어젯밤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은 또렷했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온몸이 쑤셨다. 침대 옆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2시간 전에 출근했을 시간이다. 하지만 이제 출근할 곳은 없었다. 퇴직자, 백수, 그리고 이혼 위기의 남편.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제 그 폭탄 선언이 꿈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평범한 아침이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뺨은 푹 꺼져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거실로 나오니 명희가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 먹던 평범한 식사.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낯설게 느껴졌다. 일어났어? 밥 먹어. 명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어젯밤 진심이었어?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쩌면 술에 취해서 한 말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었어. 혹시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 미안해. 그 두 글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명희는 이미 결심한 사람이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애들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오늘 전화해 볼까 해. 당신도 함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못하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밥 먹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가장 오래된 사진부터 하나씩 넘겨봤다.
25의 명희와 27의 자신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 둘 다 너무 어렸다. 세상 모르고 행복해 보였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돌잔치 사진. 첫째 수진이가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명희는 수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고 정수는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정수는 막 과장으로 진급한 참이었다.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던 시절. 둘째 민호의 100일 사진. 이번에는 정수가 사진에 없었다. 출장 중이었던 걸로 기억했다. 부산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한 달 가까이 내려가 있었다. 아이들의 졸업식 사진,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사진들을 넘기면서 정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함께 찍힌 사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늘 카메라 뒤에 있거나 아예 그 자리에 없었다. 아빠는 맨날 회사만 가. 어린 수진이가 토라진 얼굴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수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던가. 아빠가 돈 벌어야 수진이 학교 다니고 맛있는 거 먹지.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던 것 같다.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아빠, 나 수진이야. 응, 수진아. 엄마한테 전화 왔어. 아빠 퇴직 축하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빠, 엄마 말이 진짜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명희가 벌써 전화를 한 모양이었다. 무슨 말? 이혼한다는 얘기. 설마 진짜는 아니지? 정수는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겠니? 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가 바람 피운 거야? 아니. 그럼 엄마가?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세상에. 엄마가? 수진이의 목소리에 충격이 섞여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어조였다. 그럴 만했다. 평생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니. 지금 당장 가볼게. 민호한테도 연락할게. 아니야, 오지 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빠 혼자 두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수진아, 아빠는 정말 괜찮아. 그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에게만큼은 행복한 부모로 남고 싶었다. 걱정하지 마. 아빠 멀쩡하다. 일단 엄마랑 천천히 얘기해 볼게.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큰 허무함이 몰려왔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아들 민호였다. 아버지. 응, 민호야. 누나한테 들었어요. 이혼하신다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수진이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울거나 떼쓰는 법이 없었다. 엄마가 그러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지.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셨다면서요? 그래. 믿기지가 않네요. 나도 믿기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어머니 말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이혼하시라고요. 어차피 어머니 마음이 돌아선 거면 붙잡아봤자 서로 힘들어요. 민호야, 이게 무슨...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아버지는 항상 집에 안 계셨고, 계셔도 피곤하다고 방에만 계셨잖아요. 어머니는 맨날 혼자 집안일 하시면서 외로워하셨고,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잘 컸고, 하지만 가족이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늦게라도 행복을 찾으신 거면 축하해 드려야죠.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40년 묶여 있었으면 됐어요. 민호야,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아버지. 미안하지만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고인 것이다. 아들마저, 자신이 평생을 키운 아들마저 아내 편이라니.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명희가 들어왔다. 애들한테 전화했어? 응. 뭐래?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명희는 침대 끝에 앉았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깨달았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나? 뭐? 나는 40년 동안 좋은 아내였어.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내 꿈도 포기하고, 내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명희의 목소리에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돈 벌어온 게 다야? 그게 남편의 전부야? 나는 당신이 옆에 있는 게 필요했어. 대화가 필요했고 관심이 필요했어. 하지만 당신은 늘 회사만 생각했어. 집은 그냥 잠자러 오는 곳이었고 나는 그냥 가정부였어.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가족을 위한 거였어?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였어?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승진하고 싶었고, 동료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었고, 그게 당신의 진짜 목표였어. 가족은 핑계였을 뿐이야. 그게 무슨, 수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예회 있었던 거 기억해? 주인공 역할 맡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빠 보고 꼭 오라고 했잖아. 당신 왔어?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회사에서 회의가 있었지. 그래, 알아. 그날 수진이가 무대에서 얼마나 객석을 둘러봤는지 알아? 아빠를 찾느라. 그러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 무대 위에서. 정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호가 야구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당신은 공부나 하라고 했잖아. 민호는 그날 이후로 당신한테 자기 얘기를 안 했어.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고 응원해주지도 않을 거니까. 나는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당신 눈에는 오직 회사밖에 안 보였으니까. 명희는 눈물을 훔쳤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당신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당연하게.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사랑도 가족도. 그래도 바람을 피우는 건 나도 알아. 잘못한 거. 하지만 나는 너무 외로웠어. 40년 동안 너무 외로웠단 말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나를 봐줬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진심으로 좋아해줬고, 내가 슬프면 같이 슬퍼해줬어. 그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당신은 몰라.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명희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죄책감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남은 20년, 30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어. 그 남자랑? 응, 그 사람이랑. 정수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함도 느껴졌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아내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알았어. 이혼하자. 여보, 조건이 있어. 재산은 반반 나눈다고 했지? 그것도 좋아. 하지만 집은 내가 가질 거야. 당신은 그 남자한테 가면 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애들한테는 내가 설명할게. 당신이 왜 이혼하고 싶은지, 불륜 때문이라는 것도, 그건 왜 창피해? 당신이 한 짓인데.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정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명희는 방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40년. 반평생을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정수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성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덧없는 모래성.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친구들 이름이 몇 개 보였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전화하고 싶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마누라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고?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자신의 실패한 인생이 공식화되는 것 같았다. 결국 정수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정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처럼. 방에서 명희가 나왔다. 그녀는 정수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다. 저녁 먹을래? 됐어. 여보, 우리 말 걸지 마. 일주일 안에 나간다고 했잖아. 명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그 소리가 정수의 귀에 들렸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평생을 들어온 소리들. 이제 곧 들을 수 없게 될 소리들. 밤이 깊어졌다. 정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명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퇴직도 했고, 이혼도 하게 생겼고, 앞으로의 삶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공허함만 가득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명희는 약속대로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그리고 자신이 그린 수채화 몇 점. 40년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2개에 담겼다. 정수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나와서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는지도 몰랐다.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다가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다. 다 쌌어. 명희가 거실에 서서 말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됐어. 그만 가. 차가운 목소리였다.
명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캐리어를 끌었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이 열렸다. 명희가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리고 돌아봤다. 몸 조심해.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명희를 보지 않았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문이 닫혔다. 찰칵. 작은 소리였지만 정수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40년이 끝나는 소리.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정수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다. 명희가 사용하던 화장대는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그녀의 옷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욕실에는 그녀가 쓰던 샴푸와 린스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40년의 흔적이 일주일 만에 지워졌다. 정수는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명희가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다. 떠나면서도 남편 걱정을 한 것이다. 정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바람을 피우고 떠나면서도 반찬은 챙겨놓고 가다니. 이게 40년 결혼의 무게인가. 밥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 못했다.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빠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아빠, 엄마 나갔어? 응. 아빠, 괜찮아? 괜찮아. 혼자 밥은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수진이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주말에 갈게. 밥 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바쁠 텐데. 아빠 혼자 두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토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다.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다. 어떤 날은 너무 빠르게, 어떤 날은 너무 느리게. 정수는 집안에만 있었다. 나갈 이유가 없었다. 회사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지표, 정치 뉴스, 사건 사고. 모두 멀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두 사람. 정수는 채널을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예능 프로그램.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시끄러웠다. 채널을 돌렸다. 다큐멘터리.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들. 사자 가족이 함께 풀밭에 누워 있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정수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사자들도 평생을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수컷은 무리를 떠나고 암컷은 새로운 수컷을 받아들입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텔레비전을 껐다. 토요일이 되었다. 수진이가 왔다. 손에 장을 가득 들고. 아빠, 왔니? 수진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정수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아빠, 왜 이래? 밥은 제대로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 완전 야윈 것 봐. 수진이는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반찬이 다 그대로네. 하나도 안 먹었잖아. 입맛이 없어서. 아빠, 수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딸의 뒷모습이 명희와 닮아 있었다. 같은 키, 같은 체격, 같은 자세. 아빠 엄마한테 연락했어? 아니. 엄마는 아빠한테 연락했어? 아니. 정말 이혼할 거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요리하는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돌아봤다. 아빠, 엄마랑 다시 한번 얘기해봐.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그래도 아빠가 붙잡아야지. 내가 바람 피운 사람을 내가 붙잡으라고?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이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다. 미안해, 아빠. 내가 잘못 말했어. 아니야.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나는 아빠 편이야. 아빠가 평생 우리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수진아. 하지만 동시에 엄마 마음도 이해가 돼. 엄마도 외로웠을 것 같아. 정수는 딸을 바라봤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빠, 솔직히 우리 집이 행복했다고 생각해? 아빠는 맨날 회사만 가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방에만 있고 엄마는 혼자 집안일 다 하고 나랑 민호는 그런 아빠 엄마 보면서 자랐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알아. 돈 벌려고 그랬다는 거. 하지만 아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니었어. 같이 있어주는 아빠가 필요했어.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호에 이어 수진이까지. 자식들은 모두 자신보다 명희의 편이었다. 나는 결혼하면서 다짐했어. 우리 부모님 같은 결혼은 안 하겠다고. 남편이랑 많이 대화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서로 관심 가지겠다고. 그래, 잘했다. 너는 나보다 현명하구나. 정수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다. 수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아빠도 아빠 인생 사세요. 회사만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정수는 웃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늘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았다.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아빠 평생 일만 했잖아.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쉬면 뭐해? 혼자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새로운 사람? 응. 아빠도 재혼할 수 있잖아. 63이면 아직 젊은 거야.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한 번으로 충분해.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곧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무침. 아빠, 밥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수는 억지로 먹었다. 딸이 해준 밥을 남길 수 없었다. 수진이는 아버지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맛있어? 응, 맛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는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집안을 청소했다. 먼지가 쌓인 곳곳을 닦아내고 빨래를 돌렸다. 정수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아빠,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까지 밥 제대로 먹어야 돼. 알았지? 알았어. 혼자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달려올게. 걱정하지 마. 아빠 괜찮아. 수진이는 떠났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계속해서 마셨다. 취기가 올라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명희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이 또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수는 여전히 집 안에만 있었다.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벌떡 일어났다. 누구지? 수진이는 다음 주에 온다고 했는데. 인터폰 화면을 봤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누구세요? 강정수 씨 댁 맞으신가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수는 문을 열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명희 씨의 이혼 소송 대리인으로. 그 순간 정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혼 소송? 명희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것이 이혼 소장입니다. 검토하시고 합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넸다. 정수는 멍하니 그것을 받았다. 변호사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다. 잠깐만요. 정수가 불렀다. 변호사가 돌아봤다. 명희는 잘 지내나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떠났다. 정수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다. 이혼 소장. 큼직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정수는 서류를 펼쳤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장들. 재산 분할, 양육권 해당 없음, 위자료. 위자료. 명희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이랄까. 정수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집은 정수가, 예금은 반반으로. 명희가 가져갈 것은 자신의 개인 물품과 자신의 예금목뿐이었다.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다. 깔끔했다.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정수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40년의 결혼이 이렇게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구나. 핸드폰을 꺼냈다. 명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류 받았어. 서명할게. 이번에는 답장이 왔다. 고마워. 미안해. 고맙다니. 무엇이 고맙다는 건지. 정수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술을 마셨다. 소주 2병을 비웠다. 취했다. 완전히 취했다.
세상이 흐릿해졌다. 정수는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만에 명희가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여보. 응, 나.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났다. 63의 남자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 내 꿈도 포기하고, 내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보, 40년이야, 40년.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혼자서.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꼈다. 40년 만에 처음 아내 앞에서 우는 것이었다. 명희도 울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전화기를 붙잡고 울 뿐이었다. 명희야. 응, 행복해. 제발 행복해. 그래야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한 달이 지났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고 법원에 제출했다. 조정 기일이 잡혔다. 2달 후였다. 그때 가서 판사 앞에 서면 모든 게 끝난다. 40년 결혼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정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니, 되찾는다기보다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내렸다. 명희가 늘 해주던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설펐다. 물량도 틀리고 커피 가루도 너무 많이 넣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다. 밥도 직접 해먹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아보며 간단한 찌개와 볶음을 만들었다. 맛은 명희가 해주던 것만 못했지만 먹을 만했다. 가끔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기도 했다. 빨래도 했다. 세탁기를 돌리고 널고 개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걸렸다. 명희는 이 모든 걸 혼자 해왔구나. 새삼 깨달았다. 어느 날 정수는 집 밖으로 나왔다. 한 달 만이었다. 햇빛이 눈부셨다. 공기가 상쾌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었다. 사람들이 보였다. 출근하는 직장인, 산책하는 노인, 유모차를 끄는 엄마.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정수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다.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동네 슈퍼에 들렀다. 장을 보러. 라면, 계란, 우유, 빵. 카트에 담으며 정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것도 해본 지 오래였다. 명희가 다 해주었으니까.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정수 씨? 돌아보니 옆집에 사는 박철민이었다. 65의 은퇴교사.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다. 아, 철민 씨. 요즘 통 못 봤네. 어디 아프셨어? 아, 아니에요. 그냥 좀. 명희 씨는 안 보이던데? 여행 가셨어? 정수는 대답을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혼했다고? 아니, 아직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네. 뭐 그런 셈이죠. 좋으시겠네. 나도 마누라한테 여행 가자고 졸라야겠어. 박철민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다.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곧 소문이 퍼지겠지. 강정수 부부가 이혼했다고.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했다.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며 정수는 생각했다. 이제 이런 게 내 일상이구나.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다. 시사 프로그램이 나왔다.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채널을 돌렸다. 요리 프로그램. 유명 셰프가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다. 채널을 돌렸다. 여행 프로그램. 한 커플이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다. 정수는 텔레비전을 껐다. 볼 게 없었다. 아니, 볼 마음이 없었다. 책을 읽어볼까? 서재로 갔다. 책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경제서적, 경영서적, 자기계발서. 회사 다닐 때 사놓고 제대로 읽지 못한 책들이었다.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정수는 웃음이 나왔다. 성공? 내가 성공한 건가? 책을 덮었다. 읽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다. 정수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하지만 할 일이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친구들 이름이 보였다. 김태수, 이영호, 박성규. 대학 동창들이었다. 한때는 자주 만났지만 언제부턴가 소원해졌다. 회사 일에 바빠서, 가족 때문에.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태수야, 나 정수야. 오, 정수. 오랜만이다. 얼마만이야?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게. 잘 지내? 응. 뭐? 회사는? 아직도 대성전자? 아니, 퇴직했어. 2달 전에. 그래. 축하한다. 이제 편하게 지내겠네. 정수는 웃었다. 편하게? 이게 편한 건가? 태수야, 시간 되면 한번 만날까? 그래, 좋지. 언제? 이번 주말? 토요일? 좋아. 어디서 볼까? 시청역 앞 선술집. 옛날에 우리 자주 가던데. 오케이. 토요일 저녁 7시? 그래.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다. 한 달 만에. 토요일이 되었다. 정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옷을 차려입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늙어 보였다. 선술집에 도착하니 김태수가 먼저 와 있었다. 그도 나이가 들었다. 머리는 반백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다. 정수야, 태수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소주와 안주를 시켰다. 진짜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냈어? 그냥 집에 있었어. 퇴직하고 뭐해? 재취업 준비? 아니, 그런 건 안 해. 그럼 그냥 쉬는 거야? 응. 김태수는 소주를 따랐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건배, 건배.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정수는 안주를 집어먹었다. 명희 씨는 잘 지내? 애들은? 그 질문에 정수는 멈칫했다.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어차피 들킬 일이었다. 명희랑 이혼했어. 김태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정수를 빤히 바라봤다. 뭐? 이혼? 응. 정확히는 이혼 절차 진행 중이야. 세상에.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명희가 바람을 피웠어. 김태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말도 안 돼. 명희 씨가? 응.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크지. 김태수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정수야, 미안하다. 내가 괜히 물어봤네.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말해야 할 일이었어. 힘들겠다. 응, 힘들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김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요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아. 너도? 응.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마누라랑 할 얘기가 없어. 맨날 TV만 보고 각자 방에 있고 이게 부부 사이가 맞나 싶을 때가 있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이 갔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산 것 같아.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집 지키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그 생각 요즘 많이 해. 김태수는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정수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뭐.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적응 중이야. 처음엔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 재혼 생각은 없어?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직은 생각도 안 나. 그래, 시간이 필요하겠지. 두 사람은 계속 술을 마셨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렀다. 대학 시절, 군대 시절,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젊었던 시절의 추억들.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어. 김태수가 말했다. 그래, 열심히 살았지. 근데 뭐가 남았어? 돈 좀 모은 거? 집 한 채? 그게 다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태수의 말이 맞았다. 우리가 뭘 놓친 걸까? 모르겠어. 근데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그래도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앞으로라도 잘 살면 되는 거지. 맞아. 아직 늦지 않았어. 술자리는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안도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란 쉽지 않은데 오늘은 몇 개가 보였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술 기운이 올라왔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걸었다.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게이트볼을 치는 사람들, 체조를 하는 사람들. 정수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웃고 떠들고 살아 있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수는 생각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까? 명의 없이도.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70대 정도로 보였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노인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나이 들면 쉽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시겠네요. 댁은 이 동네 사시나요? 네, 바로 앞 아파트예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여기 산지 10년 됐어요. 요즘 자주 나와서 운동해요. 혼자 사세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누라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좀 적응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정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혼자 사는 게 어떠세요? 솔직히 외로워요. 아무리 적응해도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뭐, 어떻게 견디세요?
노인은 정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삶의 연륜이 묻어났다. 새로운 일을 찾았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여기 와서 게이트볼도 배우고 처음엔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많이 되죠.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댁도 혼자 사시나 봐요? 아, 네. 최근에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에요. 그리고 뭔가 할 일을 찾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노인은 일어나며 말했다. 여기 매일 아침 7시에 나와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게이트볼이라도 해요.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노인은 손을 흔들고 갔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할 일을 찾으라.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수는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평생을 회사 일만 했다.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취미도 없었다. 골프? 몇 번 쳐봤지만 재미를 못 느꼈다. 등산? 체력이 안 된다. 독서? 집중이 안 된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 정수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로 가서 책장을 둘러봤다. 경영 서적들 사이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다. 사진으로 세상을 담다. 언제 산 건지 기억도 안 났다. 아마 명의가 사놓은 것 같았다. 책을 꺼내 펼쳤다.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가득했다. 정수는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다. 사진. 나도 할 수 있을까? 옷장을 뒤졌다. 옛날에 샀던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닦아내고 배터리를 충전했다. 다음 날 정수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를 걸으며 이것저것 찍어봤다. 나무, 꽃, 건물, 사람들. 처음에는 어색했다.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계속 찍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로 사진을 옮겼다. 화면에 뜬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정수는 미소 지었다. 잘 찍히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거라도 해볼까? 정수는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 63의 나이에.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깊은 잠이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정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이 덜 답답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수는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이번에는 그 질문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천천히. 2달이 흘렀다. 이혼 조정 날짜가 다가왔다.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체중도 조금 회복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지난 2달은 변화의 시간이었다. 정수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사진을 찍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온라인 사진 강좌도 듣고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했다. 젊은 직장인, 주부, 은퇴한 공무원. 모두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정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정수 씨, 이번 주말에 남이섬 출사 가는데 같이 갈래요? 동호회 회원인 이경희가 물었다.
50대 중반의 활발한 여성이었다. 남이섬이요? 네, 단풍이 예쁘대요. 함께 가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정수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아침 7시에 청량리역에서 만나요. 법원 가는 길, 정수는 그 약속을 떠올렸다. 이혼 조정이 끝나면 주말에 남이섬에 간다. 새로운 시작. 법원에 도착했다. 조정실 앞에는 이미 명의가 와 있었다. 변호사와 함께였다. 정수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명의는 달라져 있었다. 머리를 염색했고 화장을 했고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예전의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다. 훨씬 밝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명의가 먼저 인사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냈어? 응, 나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얼마 전까지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제는 남이었다. 조정실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명의의 변호사가 말했다. 두 사람은 조정실로 들어갔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든 게 합의되어 있었다. 복잡할 게 없었다. 양측 모두 합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네. 명의가 답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앞에 놓였다. 정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서명 하나로 40년이 끝난다. 명의도 펜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명했다. 극적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조정실에 울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정수는 펜을 내려놓았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명의가 정수를 불렀다. 저기, 응, 미안해. 정말로. 됐어. 이제 그만하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정수는 명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미안함, 안도, 그리고 약간의 그리움. 너도 행복해 보여. 응, 나는 행복해. 잘 됐네. 정수는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명희야. 응? 40년. 고마웠어.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고마웠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명희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복도 끝에서 정수는 뒤를 돌아봤다. 명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정말로 끝이었다.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따사로웠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아빠,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 아빠, 괜찮아? 응, 괜찮아.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정말로 괜찮았다. 아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민호도 올라온대. 같이 밥 먹자. 그래, 갈게. 저녁 때 수진이네 집에 갔다. 민호도 와 있었다. 두 남매는 아버지를 보자 얼굴을 찡그렸다. 아빠,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아니야, 요즘 잘 먹고 있어. 정말? 응. 요리도 배우고 있어. 아빠가 요리를?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호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그래.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와, 세상 많이 변했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할아버지, 우리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보여줄래? 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림을 가져왔다. 정수는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칭찬해줬다. 이렇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 게 얼마만인지.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물었다. 뭘?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적응했어. 심심하지 않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심심하지 않아. 요즘 사진 찍는 취미 생겼어. 사진? 응. 매일 아침 공원 나가서 찍고 주말에는 출사도 가고.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풍경 사진, 인물 사진, 거리 사진. 제법 잘 찍힌 사진들이었다. 와, 아빠 잘 찍네요. 그치? 나도 놀랐어. 뭔가 아빠가 달라 보여. 민호가 말했다. 정수는 웃었다. 달라졌을 거야. 많이.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수진이가 미소 지었다. 아빠, 엄마는 만나봤어? 오늘 법원에서 봤어. 마지막으로. 어땠어? 행복해 보이더라.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수진이와 민호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아빠도 행복해질 거야. 응, 그럴 거야. 정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이.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오늘은 끝이자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나갔다. 카메라를 들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다. 정수는 그 순간을 포착했다. 셔터를 눌렀다. 찰칵. 완벽한 순간이었다. 정수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공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진 찍으시네요. 요즘 자주 보이던데. 네, 취미로 시작했어요. 좋아요. 뭐라도 하셔야죠. 게이트볼은 안 배우실 거예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도 한번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노인은 손을 흔들며 떠났다. 정수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가 보였다. 손을 잡고 있었다. 정수는 그들을 한참 바라봤다. 부럽다기보다는 그저 평화로워 보였다. 정수는 카메라를 들어 그들의 모습을 찍으려다가 멈췄다. 그냥 눈으로만 봐도 충분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은행나무.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정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행복인가? 거창한 행복이 아니었다. 사진을 찍고 공원을 걷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작은 것들. 명희와 함께였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 아니,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들. 핸드폰이 울렸다. 사진 동호회 단체 채팅방이었다. 내일 남이섬 출사, 날씨 좋대요. 다들 준비됐죠? 네. 기대돼요. 저도요. 정수도 답장을 보냈다. 저도 가겠습니다. 내일 봬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오늘 이혼이 성립됐다. 40년의 결혼이 끝났다. 슬프다기보다는 담담하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혼자만의 삶.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니, 괜찮을 것 같다. 내일은 남이섬에 간다. 사진을 찍으러.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63세 나이에 이런 걸 한다는 게 신기하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 명희는 행복해 보였다.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천천히 조금씩. 오늘 손주들을 봤다. 아이들이 이렇게 예뻤나?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많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된다. 정수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그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간단한 답이었다. 하지만 63이 되어서야 찾은 답이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남이섬의 단풍,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모두가 기대되었다. 토요일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다. 카메라를 챙기고 도시락을 싸고 편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설레는 얼굴이 보였다. 청량리역에 도착하니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0명 정도였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다. 정수 씨, 왔네요. 이경희가 손을 흔들었다. 정수도 손을 흔들며 다가갔다. 기차를 타고 남이섬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정수는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남이섬에 도착했다. 단풍이 절정이었다. 빨강, 노랑, 주황색의 향연.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각자 흩어져 사진을 찍었다. 정수도 카메라를 들고 걸었다. 셔터를 눌렀다. 또 눌렀다. 계속 눌렀다. 점심때가 되어 모두 모였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웃음소리가 넘쳤다. 정수 씨, 혼자 사세요? 누군가 물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근에 이혼했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한 여성이 말했다. 60 초반으로 보였다.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평생 혼자 살았죠. 다른 남성이 말했다. 저는 별거 중이에요. 이혼 절차 밟고 있고요. 또 다른 여성이 말했다. 정수는 놀랐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활기차 보였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힘들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맞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할 사람들도 생기고요.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정수도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합류했다. 오후 내내 사진을 찍고 수다를 떨고 웃었다. 해가 질 무렵 모두 기차를 타고 돌아왔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가요. 네, 다음에는 강화도 어때요?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오늘 하루가 선물 같았다. 집에 도착해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좋은 사진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한 장이 마음에 들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정수는 그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이. 정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기쁨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명이었다. 잘 지내고 있어? 당신도 행복하길 바래. 정수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너도 행복해. 진심으로. 문자를 보내고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다. 정수는 일어나 침대로 갔다.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정수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을 것이었다. 40년의 무게는 이렇게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었다. 강정수의 새로운 인생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